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종목이 흐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내가 매수하고 물리는 케이스 또는 눌림 매매를 했을 때 실패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계속 흘러서 내 손실 구간이 커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종목들이 왜 흐르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텐데 보통은 제 기준에서는 종목이 흐르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거는 이 흐름이 진짜로 끝났을 때입니다. 어떤 종목이 이제 보통 상승을 만들고 거기에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게 되면은 물론 그 일봉상의 위치와 그 시장에서 그 종목이 어떤 재료를 받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그런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뭐 단기든 장기든 그 시점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집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특히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돌파가 나오는 시점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많은 물량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게 되면은 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기술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들이 굉장히 좀 잘 나타나는 종목인데 여기서도 과거에서도 이렇게 돌파 구간을 만들면서 위에서 이렇게 큰 거래량을 터지면 거기가 항상 고점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고 작년에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요. 매물대까지 오르고 밀리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7월에도 여기서도 상승이 만들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거래량을 가장 많이 터뜨리죠. 그리고 또 밀리고. 그리고 최근에도 비슷합니다. 이때 아마 두나무 관련 이슈로 이 종목이 올랐었는데 이 종목도 여기서 거래량을 많이 터뜨리면서 앞에 매물대까지 도달을 하고 거기서 물량을 정리하고 밀립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종목이 진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밀렸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상태에서는 밀렸는지 밀리지 않을 건지 미리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종목이 준비 구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그 구간보다 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일단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당연히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개인들과 같이 가는 세력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량주나 여러 가지 시장 흐름을 받는 종목들은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세력주이기 때문에 개인들과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질 때는 보통 이 종목은 정리를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밀리고 이 양목이 깨지면은 이렇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뱅크웨어 글로벌 이 종목도 비슷하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지난 흐름에서 7월에서 여기서 크게 상승 구간이 나오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고 여기 또 매물대죠. 그 구간을 이제 또 넘어서면서 이날 7월 11일 날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개인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저기에서 이제 그 매진 물량을 더 정리해야 한다면 위에서 더 머물거나 또는 뭐 더 목적을 하는 가격이 더 높을 수도 있겠죠, 세력이. 그러면 더 나오겠지만 이미 사람들이 이 구간에 7월 11일 날에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물론 더 가겠지만 가는 종목도 물론 있겠지만 그 기간이 바로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겠죠. 당연히 눌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돌파를 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은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죠. 뭐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종목도 특정 가격대,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렸던 거는 요 가격대들을 돌파를 가면서 제가 이때 아마 거래량이 충분히 많이 터지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진짜로 끝났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안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온 다음에 그 뒤에 가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들은 결국에 위에 사게끔 하는 것이 세력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당연히 고점에서 많이 들어왔다면 그 뒤에 흐름은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가 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많이 터졌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매수를 했을 그런 종목인가를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좋은 흐름인데, 첫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단기 조정이에요. 물론 이제 그냥 일반 단기 조정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제가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매물대를 만나는 종목들이 보통 단기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단기라고 한다면은 짧게는 뭐 3일까지도 될 수 있고, 길게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런 매물대를 만나는 종목들이 조정을 보일 때 그 조정은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돈이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특히 이런 행위들이 보통 매물대나 이제 또 신고가 부근에서 일어날 때 제가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종목들을 보면은 하이젠 RNM도 이제 그런 측면에 속하죠. 자, 이 종목이 신고가 매물대로 이제 도전을 했을 때가 9월 이제 22일까지 여기서 이렇게 쭉 올리는 흐름을 저도 봤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이 매물대, 그러니까 신고가라는 매물대를 도전하는 행위가 이제 여기에서 9월 중순부터 이제 말까지 좀 이어졌어요. 자, 이 뒤에 어떻게 움직이나 좀 봤었는데, 자, 이런 식으로 조정을 만들어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을 내면은, 여기서 이제 한 1주 좀 넘는, 거의 2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단기 조정을 만들어내요. 자, 그럼 이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일단 여기에서 추격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물량들이 손절을 하겠죠. 이 기간 동안. 이 종목이 막, 끝났다.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 앞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앞에 신고가 구간에서 물렸던 사람들의 물량도 충분히 이 구간에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그 길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 이 흐름을 뒤로 하고 여기서 다시 흐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이 이 신고가,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고 하죠. 이 구간을 5만 원이라는 요 가격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준비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구간에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지금 다 보이는데, 지난 6월 달에 보시면 이 구간,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2월 달에 매물을 돌파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거래가 돌파를 가면서 이틀 동안 굉장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앞에서 첫 번째로 봤던 흐름에서 진짜 이 종목이 끝났을 때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 얘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물론 이제 눌림을 줬다가 반등도 조금씩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의미 있게 좀 나와줬지만, 결국에 큰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무너집니다. 이런 데서 이제 항상 물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구간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종목도 물론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이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 매물대를 부딪히는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일단 조금 돌파가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봐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바로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항상. 왜냐면 그 종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계속 좀 확인해 줘야 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이런 것도 좀 의미 있게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이렇게 오래 머무르면은 여기에서 물렸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전 실현을 합니다. 또는 이제 뭐 약간의 수익 구간 실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구간을 좀 받아줘야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좀 계속 투입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바로 매매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뭐 쭉 밀립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밀리는 거예요. 그럼 단기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매물대와 또 이제 뭐 신고가 이런 구간들과 관련이 있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바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이제 본전에도 팔겠지만 수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 이 주포,
이 종목 움직이는 그 주포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수익만큼 이 사람들도 손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의 손절 물량을 받아내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항상 슈팅은 그 뒤에 나와요.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흐름에서는 보통은 슈팅 구간이 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다시 이제 테마 수급을 좀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매물대를 부딪히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인데 이건 이제 좀 알아차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번이랑 3번은 단기, 2번은 단기, 2번은 이제 장기인데 이 두 개는 개인들을 좀 떨궈내려는 그런 목적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많이 물렸던 그런 구간들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뒤에 뭐 바로 수급을 만들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손절을 받기 위해서 아주 오랜 기간 파동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몇 가지 종목들을 보면은 클로버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간에서 보시면 한 요 정도 볼게요. 자, 지난 6월 달에 여기에서 수급이 한번 이틀 정도 발생을 하고 여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려 있겠죠. 그 구간에서 가격을 부딪힙니다. 이쪽에서도 이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막 흘러요. 자, 물론 이 흐름에서 이거를 결국에 이제 돌파를 갔으니까 그러면 얘가 결국에 돌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이 흐르는 흐름에서 장투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스윙을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면은 그거를 우리가 만약에 얘가 진짜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내가 확신할 수 있으면 어떤 종목은 분명히 그런 힌트들을 주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걸 확신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싸게 잡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약간의 헷갈림이라도 있으면은 그거는 바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그 흐름에서 다시 파동을 만들고 어쨌든 올리려면은 이걸 만들고 올리려면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흐르고 돌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얘가 올리려면은 뭐 흐르면 그냥 내려가겠지만 올리려면은 여기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라왔을 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지난 이제 옛날에 아마 이때 9월 달인가 이때 제가 아마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이 구간에 도전을 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돌파를 위해서 뭐 최소 3, 4개월 정도는 준비를 했으니까 꽤 큰 파동이 나와주고 물론 예상보다 많이 가기는 했지만 이 구간을 23,500원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흐르, 흐르게 되면서 만들어내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종목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로봇주들이 특히 그래요. 아마 준비를 좀 오래 한 것 같은데 로보티즈 경우에도 그 흐름들이 굉장히 잘 보이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좀 크니까. 자, 여기가 이제 당시 신고가 구간이 되는데 상승 초입에 보시게 되면은 1월 달에 1월 31일 날에 여기서 신고가 매물대를 처음 도전하게 됩니다. 자, 신고가 매물대를 보통 처음 도전하면은 거기에서 당연히 세력도 좀 팔고요. 무조건 매집하지는 않아요. 결국에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또 손절을 하겠죠. 이때는 그게 미리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이 진짜로 여기서 다 팔고 끝났는지 아니면 방금 이제 설명드리는 장기적인 그런 플랜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인지 이제 그거를 미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걸 미리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도 여기서 한번 수급이 나와서 이 가격을 또 도전했다가 밀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보시면은 밀리다가 더 밀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올렸던 주가를 내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여기서 다시 잡아주면서 매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확실해지는 거는 이제 이 상한가가 발생을 했을 때 얘가 이제 흐름이 확실해지는 건데 항상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힌트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은 진짜 이 매물대를 부딪히면서 이 종목이 진짜 신고가를
가려는 흐름이구나 라는 힌트를 줄 때도 있어요. 또는 어떤 종목은 이 상한가가 나와야만 그걸 아는 종목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미리 예측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 상한가가 나왔을 때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지금 여기가 43,700원 정도가 신고가를 트라이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아, 이 흐름을 만들어냈던 자체가 이 신고가를 위해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자체도 그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훨씬 좋겠죠. 물론 밑에서 살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보였던 것들이 ABL 바이오인데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력했어요. 왜냐면은 대략 한 4만 원 부근대 매물대가 좀 있었어요, 여기서. 자, 그 구간을 작년에 9월 달에 8월에 여기서 한번 트라이를 해주고 돌파를 가는 척 하다가 밀었어요. 그래서 밀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다시 봤을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를 다시 먹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신고가 매물대를 지금 먹어 올렸어요. 자, 먹어 올린 다음에 얘는 되게 재밌었는데 먹어 올리고 위에다가 이때 이거 분봉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데 2월 18일이에요. 이때 보시면은 가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빨려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밀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에다가 가둬내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면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버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다 손절이에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죠? 그 뒤에 뭐 이렇게 흐름이 없다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갑자기 점상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죠? 여기서 어떻게 점상이 나와요? 결국에 그 흐름을 만들 때 신고가 구간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둬내고 죽여버리면서 그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을 다 떨궈내고 가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쉽게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단기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거나 그다음에 개인들을 좀 이렇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해야 되는 거는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나서 매매하는 것도 피해야 돼요. 첫 번째 설명드렸던 게 그거고 일단은 그것만 안 하더라도 꼭 두 번째, 세 번째를 매매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내가 어떤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경우만 피하더라도 일단은 좀 그런 화를 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거래량이 쫙 몰리고 개인들이 들어왔을 때를 좀 피하면은 이런 하락을 굳이 맞을 필요도 없거든요. 눌림을 할 이유도 없고 이 당시에는. 네, 그 상태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흐르는 이유, 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